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장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연매출이 120억, 34살에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면서 주차요원을 한다. 이걸로 지금 영상이 빵 뜬 게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으로 알려진 조조 칼국수의 김승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 이제 만 35세가 된 대구 조조 칼국수 그리고 식품 제조 육류 가공업 총 매출이 이제 120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연매출 120억 예. 듣기만 해도 벌써 뭐 엄청 큰 금액이라고 느껴지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돈 벌고 느낀 점 같은 네. 것들을 이 책에 적으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작가님으로 이제 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책을 하나 썼는데 아, 예, 잘하고 그전에는 들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네,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할 때 네. 뭐 대표님 이렇게 부르지 하다가 예. 이제는 뭐 작가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이제는 작가님도 되셨는데 네. 우선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매장이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칼국수 매장 4개와 그리고 식품 제조 회사 이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 제조라는 게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조조 칼국수 밀키트와 그리고 일반 이제 다른 밀키트들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네. 예,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고 예. 밀키트. 예, 밀키트 사업이 사실은 이제 냉동 밀키트가 아닌 프레시 정말 좋은 제품을 이제 냉장 상태로 예, 선도가 좋은 상태로 고객들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를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 밀키트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아, 예, 진짜 예,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예. 아니, 재료가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막 듬뿍듬뿍 들어져. 예, 절대 뭐 이 잘생긴 부일남 대표님이라서 재료 많이 넣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저희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성으로 일일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손수 작업하고 있는 예, 그런 밀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 봤어요. 그 빵 네네. 터지신 영상 봤는데 그 슈퍼카 타고 출근하셔가지고 주차해놓고 갑자기 대리 막 그 차 발레 타고 발레 하고 타고 하시잖아요. 네네. 야,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예.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렵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예. 이제 왜냐면 뭐 제가 뭐 가게의 사장이라서 주차를 못 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제일 최고의 리더의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장사라는 거,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번 돈을 네. 차에다가 쓰셨어요? 아, 예. 사실 이제 저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회사원들이나 이래 워라벨 삶과 그렇죠. 전혀 반대되는 삶이거든요. 6시 이후에 퇴근한 삶과 예. 상관이 없으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뼈를 갈면서 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일한 어찌 보면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게 취미생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길에 행복감을 느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지친 하루를 네. 퇴근길에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이제 퇴근하는 네. 예, 거기에서 오는 그냥 이제 만족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감이 오나요? 사실 그냥 사기 전에 이제 갖고 싶었을 때의 예, 꿈은 이루기 전에 행복한 거고 이루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 그리고 어떻게 여기 어딥니까? 부일남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이 가야 할 곳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기 전에 작은 목적들을 가지는 거에 차를 이용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너무 어찌 보면 또 힘든 일도 하니까 네네. 단기적인 목표로 이제 차를 이제 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돈 벌어서 네. 돈 막 쓴다, 플렉스한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차를 살 때 손해를 안 보고. 차를 예, 산다고. 사실 네. 제가 지금까지 차량을 샀는 거는 이제 뭐 그 M5 그리고 이제 뭐 파나메라, 벤틀리, 뭐 R8 스파이더 뭐 여러 가지 사셨네요. 예, 좋은 차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제 15년도에 벤틀리를 샀는데요. 네. 12년식 중고를 샀습니다. 3년 된 거. 예, 3년 된 거를. 네. 3년 된 거 만키로를 샀어요. 근데 만키로를 샀는데 이제 12년도 당시에 신차로 뽑은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까? 예, 왜? 12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3억이라는 돈으로 벤틀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15년이 된 현 시점에서는 감가상각이 된 벤틀리를 중고로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들은 많거든요. 예, 그럼 수요와 이제 뭐 공급의 법칙으로 결국에는 감가상각이 더디다라는 걸 인식했고. 그러니까 이미
신차 때부터 팍 떨어진 그 다음에 사셨구나. 그렇죠. 예, 다 중고입니다. 저는 15대를 새 차로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럼 아까 벤틀리 얘기 나왔으니까 벤틀리 얼마 정도에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1억 5,500에 샀습니다. 한 절반 가격에 사셨네. 예, 1억 5,500에서 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세가 한 1억 7천 정도, 8천 정도 했습니다. 아. 1억 7천 정도 했습니다. 1억 7천 정도. 1억 7천 정도 할 때 제가 1,500만 원에 쌌으니 구매를 했던 거고. 아. 그 바로 직전에 그럼 무슨 차를 탔냐? 모닝을 타고 있었습니다. 네네. 모닝 타고 제가 장가 갔습니다. 예. 모닝 타고 벤틀리 사러 가신 거네, 정확히. 예, 맞습니다. SRT 타고, KTX 타고 왔고요. KTX 타고. 그 모닝을 타다가 이제 바로 벤틀리로 갔던 거죠. 야, 그거 어색했겠는데요. 예, 그럼 모닝 그 전에 뭘 탔냐? 네. R8 스파이더를 탔습니다. 아, 그래요? 알파를 예? 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락이 커요? 아, 저는 차는 언제든지 없이 저는 뚜벅이로 지낼 수 있는 삶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차들이 보면 차 전부 다 등락폭이 있습니다. 아. 그 등락폭이 뭐냐면 최고가의 차에서 최하위 차로 갔다가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저는 늘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서핑 즐기듯이. 네. 예,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그 벤틀리를 어떻게 됐냐면요. 18년도에 결국 차를 팔았는데 매각했는데 1억 5,500에 팔았습니다. 거의 뭐 손해 본 게 손해 없나? 본 게 한 개도 없죠. 기름값 정도. 네, 그 15대가 뭐 페라리도 있고 뭐 많은 차들이 있는데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갖고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람보르기니도 3년 전에 중고로 샀고, 근데 3년 전에 중고로 살 때 제가 사실 사고 싶었던 차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시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람보르기니도 제 꿈의 차 드림카였는데 1년 반 뒤에 사게 됐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 차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매라든지 좋은 가격이 없는 거예요. 네. 늘 기다리는 거죠. 절제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를 사고 싶으셨다기보다는 네. 차를 가지고 재테크 맞습니다, 맞습니다. 풀어보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재테크도 차로 돈을 벌겠다라는 재테크가 아니라 단기간에 목적을 둘 수 있는 그냥 아이템이었던 것 뿐인 네.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표현하면 저는 어떠한 것들을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 모든 차를 다 정리하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주는 어떤 뭐 선물이자 단기적인 목표, 어떤 골 같은 걸로 차를 이제 쓰셨다가 네네. 그러면 이제는 약간 부동산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 왜 오게 그렇게 됐던 된 거예요?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유년 시절 때부터 집에서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자가에서 지내다 보니 집에 대한 소중함이나 부동산에 대한 소중함을 사실은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의 투자 소득보다 사업 소득이 월등히 뛰어난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 부동산 1억으로 투자 왜 해? 초피 주고 분양권을 왜 사? 그 1억으로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매장 하나 더 내는데. 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네. 저는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고 네. 사업자만 이제 10개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때도 전세를 살았습니다. 아, 예. 우리 채널에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부일남에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었던 네. 용기도 네. 뭐 책도 물론 있겠지만 네.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가 구독자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제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와닿는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눈높이가 낮은 기준의 구독자이고 그리고 제 경험담으로 얘기를 풀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전세를 살았어요. 네. 전세를 살았던 이유는 단순해요. 매매 금액에 결국에는 내가 1억이라는 돈보다는 전세 대출을 끼고 결국에는 뭐 5천만 원만 넣고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1년만 지나니까 네. 바로 이사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예, 저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도 계속 불안하고 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다투다 보니 이제 그냥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집을 사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장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네네. 좀 약간 공통적으로 집을 잘 안 사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 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너무 묶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길게 보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뭐 사업 소득과 예를 들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어찌 보면 동등한 위치의 일이라고 한다면 네. 왜냐면 회사원들의 급여라든지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월 수익이라든지 결국에 이 시드지 않습니까? 네.
네. 매달 들어오는 네. 이제 시드인데 이 시드가 결국에는 에셋 파킹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부를 이루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돈도 일을 시키고 나는 네. 또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달으시고 집을 사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장도 사고 막 계속 네, 필요하신 거 맞습니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제가 또 갈아타기를 한번 하게 됐죠. 갈아타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제 중심 상업 지역에 네.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 이미 제가 살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만큼 올랐는데 제가 사기 전에 이미 한 몇 달 사이에 2억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그거를 제가 구매를 하면서 저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집값이 오르고 말고 또는 정보에 대한 지식 없습니다. 무대포였던 힘이었던 거죠. 근데 장사는 무대포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도 무대포 안 돼요. 주식과 코인도 무대포 안 돼요. 부동산은 무대포 됩니다. 어떤 의미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년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치로 봤을 때 연 7, 8%가 오르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동산은 좀 올라가거든요. 네. 아니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잠시 주춤하다가 우상향을 한다. 결국에는 제로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다 이미 많이 올랐는 걸 왜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건의 가치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시계로 표현하더라도 어떤 태그호이어 이런 브랜드의 시계보다 결국엔 더 비싼 롤렉스의 시계가 더 많이 빨리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난 놈보다 이쁜 놈이 더 빠르게 오를 거고 떨어져도 못난 놈보다 이쁜 놈이 늦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단순한 그냥 이치 논리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무대포로 구매를 한 거예요. 어차피 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그 믿음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와 개념을 저는 이해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부동산도 상가 건물이나 단독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사옥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에 침해 빠지면서 지금도 차량들이 있는 게 사실은 돈이 갈 곳이 있다면 그 돈이 갈 곳은 저는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갈 곳이 정해진다면 모든 것들은 다 보내버릴 다시 수 모닝으로 있는 간다.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네. 이게 결국에 저는 항상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한 길에서 네. 답을 보신 분들은 네. 다른 것도 잘해요. 아. 보면은 다 그 원리가 비슷하게 통용되는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또 거기다가 또 결단력 이런 것들이 네. 다들 있으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하신 게 아닐까. 네, 또 그런 원리가 또 여기 책에 또 다 네. 있습니다. 6가지의 원리와 방법들이. 네. 예. 네,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나와서 이 네.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네. 6가지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네. 돈그릇을 키우는 뭐 핵심 하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담는 그릇. 네.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규모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혼자 제가 장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팀과 모든 이제 파일을 키운다는 건데 네네. 제가 혼자서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네. 이제 식구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사람들이 결국 5만 원씩 벌어다 주는 금액이 결국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직원 관리일 수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뭐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 관리도 네.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 사람이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우선은 직원 네. 직원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돈의 그릇을 키우는 건가요? 당장의 이제 수익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직원들에게 제가 이제 보너스라든지 또는 마음적으로 제가 배가 고프면 직원도 배가 고플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내가 배고프고 직원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지. 근데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20몇 명 있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햄버거를 먹고 오는 거죠. 아, 예, 예를 들어 표현하면.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고프니 너희도 배고프니 어떻게? 내가 먹고 싶으면 같이 먹어야죠. 네. 그리고 내가 쉬고 싶으면 얘들도 쉬어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직원들을 다 전부 다 내 마음같이 하라. 예. 그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네. 저희는 직원 관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힘든 일이나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도
저희가 늘 소통하면서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고 즐거울 때는 응원도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인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떤 이제 직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시는 게 뭐 있으세요? 어. 돈 안 들고 하시는 거 있으세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요? 네. 돈으로 하는 거 말고? 돈으로 하는 거 말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잔소리보다는 격려와 응원. 네. 그럼 잔소리와 격려의 차이를 뭐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차이로 치면요. 네. 잔소리는 즉각적으로 수정이 돼요. 아.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요. 네. 근데 뭐 격려와 또는 이제 어떤 조언들과 네.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1분 만에 그냥 야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내가 말 한마디로 그냥 그게 이루어져요. 당장에는. 그렇지만 저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 그 단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5분의 스토리를 풀어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예로 들자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와닿게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네.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와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근데 팩트입니다. 그거를 하기가 싫고 힘드니까 그냥 오히려 혼내고 그렇죠. 빨리 즉각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원리를 모르니까 또 네. 반복한다. 맞습니다. 실수를. 네.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반대로 고객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고객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마음 같다. 상대도 결국 나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뭔가가 부족한 거를 손님이 느꼈을 때 결국에는 직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드시는데 김치가 좀 모자라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도 손님이었더라면 네.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테이블에 결국에는 김치를 담고 고추를 담고 밑반찬을 담고 네. 라운딩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손님이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이게 작은 배려, 맞아. 배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벨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벨이 생기면서 네. 직원을 호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벨 눌러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매장이 전부 다 벨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셀프 다이도 없습니다. 셀프도 없어요? 셀프 다이도 없는 이유는 물은 뭐냐면 셀프잖아요. 물도 아닌. 물도 다 직접 갖다 드립니다. 셀프 다이도 없고 한 이유는 뭐냐면 셀프 다이를 하면 결국에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저도 더 이제 수익적으로도 더 나은 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고객들이 편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다가가서 손님들에게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그 김치 좀 더 준비해 드릴까요? 고맙잖아요. 그게 고맙잖아. 맞아. 손님 느낌이 입장에서. 있어, 확실히.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드리고 그럼 아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한테 고마워요. 직원 가고 나면 손님끼리 뭐라고 얘기해줍니까? 여기 잘한다. 7, 8천짜리 칼국수를 먹으면서 애들이 참 교육이 잘 돼 있네. 또 참 바르네. 이거 역시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러면 다른 매장 갔을 때도 어떻게 뭐 먹을래 뭐 얘기하다가 칼국수 그냥 그거 하나인데도 그 집은 친절하고 네. 거기 애들 참 예의 바르더라. 네.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딨노? 식당들 가보면 불친절한 데 가서도 어떻게 저희 매장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 퍼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네. 늘 감사하게도 많다. 제가 요즘에 여기 느낀 게 코로나가 좀 이제 심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같은 음식점 가도 네. 직원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요. 네. 그리고 너무 무인이죠. 정신없이 막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벨 누르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애 거 뭐 포크 가져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고객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네. 오히려 이걸 더 하시는군요. 그렇죠. 비록 뭐 칼국수지만 스테이크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람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게 상대도 느낄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 돈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생물 조개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날 이제 조개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문을 닫아요. 근데 원룸 골목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 찾아와 주시는 고객들이다 보니까 헛걸음을 하시게 되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아 그러면은 그 전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 알 수가 없죠. 아침에 왔는데 물건이 별로니까. 네, 돌발적인 상황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사장님들은 그냥 문 닫고 네. 오늘 재료 떨어졌음이라고 하고 퇴근하실 거예요. 네.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가고.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결국에는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에게 이제 오늘 재료가 이러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는 메뉴가 동죽 칼국수 그리고 해물파전 그리고 이제 조개탕이 있는데 네. 조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하니 파전밖에 못하는. 파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사실 그렇게 돌려보내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찾아와 주신 고객들에게.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기로 적어가지고 물총 쿠폰이라는 우리 매장에서 제일 비싼 10,000원짜리 메뉴를 가지고 쿠폰을 주면서 네. 또 어떻게 두 분이서 결국에는 커플들이든 또는 친구들끼리 찾아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일남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배고픈데 허탕하거나 밥 먹으러 왔는데. 예, 밥 먹으러 왔는데 거기 문을 닫았거나 음. 또는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날카롭거든요. 안 좋죠. 안 좋죠. 음. 그럼 우리 매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는 고객들에게 쿠폰과 그리고 허기진 배를 달래셔라. 파전 공짜로 서비스로 지금 드리겠다. 파전을. 네. 어. 파전 제일 비싼 거거든요. 예. 많이들 오실 텐데. 예. 어이구. 근데 파전을 먹고 가라. 파전을 먹고 식사하러 가셔라. 음. 근데 대다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음. 아니에요. 아,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럼 10,000원 받을게요. 또는 쿠폰 이거 10,000원짜리 써도 돼요? 7,000원짜리 먹으러 왔는데 10,000원짜리 쿠폰을 주니까. 그거다 파전도 먹고 가래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면서 야, 왜 거기 가자 했는데 오늘 장사 안 하고 야, 이게 아니라 야, 자기야. 저기 진짜 사장님 또는 일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네. 7,000원짜리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대접하지? 이게 어떻게 또 친구들한테 가서 또 얘기가 흘려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신선한 조개를 판다라는 인식이 또 머릿속에 박히겠죠. 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100만 원치의 쿠폰과 파전을 드렸어요. 네. 결국에는 저는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짜리의 손님들의 귀한 마음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네. 내가 이제 읽어서 네. 그것이 결국에 돈의 그릇이 커지는데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더라.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잖아요. 통장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뭐 옛날에 1억을 모았는데 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아,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의류 사업을 했었어요. 26살 때 의류 사업을 했었습니다. 의류 사업이면 어떤 거죠? 이제 옷가게랑 쇼핑몰을. 아, 옷가게랑 쇼핑몰. 예, 예. 그 외모가 그거랑 좀 맞지는 아,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약간 뭐 건달 옷 입고 막 이런 느낌. 아, 예.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얼굴 잘생기긴 하셨어. 불량 아니, 못생겼어요. 아니. 너무 실물 아니 구독자님 저 지금 영광인 게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카메라에 예, 한 2배 정도 정확하게. 예. 아니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하셨는데. 네 의류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삶에 있어서 네. 24살 23살 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 삶에 있어서 1순위가 친구였고요. 2순위가 가족이었고 네. 3순위가 여자친구였어요. 예. 네. 좀 의외로 네.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성향이었어요. 의리남. 네, 의리남. 예. 근데 이제 사실 사업을 하면서부터 순위가 바뀌었었어요. 네. 1위 1순위, 2위가 이제 친구, 네. 3순위가 여자친구가 됐는데, 네. 여자친구는 안 올라오네요. 네? 여자친구 숫자가 이게 네, 여자친구는 항상 오른 적 없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와이프는 몇 순위냐고 얘기하는데, 네. 와이프는 가족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1순위, 네. 2순위 1, 그리고 3순위가 친구. 네, 음.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쇼핑몰을 하면서 네. 늘 이제 저는 직원들하고 옷을 파는 쇼핑몰인데, 이제 네. 6시 이후에 퇴근이 없었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는데요? 출근은 이제 눈 뜨는 대로 했고요. 네. 눈 뜨는 대로 했고, 퇴근은 이제 눈 감는 데까지. 어. 예, 그러니까 한 뭐 새벽 3시가 될 때도 있고, 4시가 될 때도 있고, 어. 상담도 이제 끊임없이 네. 새벽 시간에도 상담을 해주고, 네.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친구들하고 술자리라든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네. 현저히 줄었겠죠. 그렇겠죠. 예, 뭐 전화해서 소주 한잔 먹자 해도 아니 내 일 때문에 못 간다. 늘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들이 이제 저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날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 제가 통장에 송금 업무를 하다가 통장을 봤는데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거예요. 네. 근데 그 1억을 쉽게 얘기하면 미리 알았었고 예상된 게 아니라 네. 그냥 막연히 보다가 1억이라는 통장 숫자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부터 한 11년 전, 1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억 느낌이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제 큰 돈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기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목적 없는 돈이다 보니까 음. 사실은 크게 감흥이 좀 없더라고요. 조금
예, 내가 그토록 바랬던 건데, 네. 어찌 보면 갈망했던 건데 네. 생겨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벌었지? 네. 이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친구들이 술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 생일이에요. 네네. 생일인데 근데 왜 안 불렀냐고 얘기해. 너는 불러도 안 오잖아. 네, 맞아요. 아 그렇지. 네. 끊고 혼자서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봤는데 진짜 처량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네, 그러니까 머리는 산발에 무릎에는 볼링공 2개 그리고 뭐 깨개재하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근데 통장에 1억 있으면 뭐해. 삶이 정말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뒤로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고 네. 목적을 만들고 목적 없는 돈은 결국에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억이라는 숫자보다도 네. 결국에는 목적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돈은 수단이고 네. 이 수단은 뭘 하기 위한 그냥 그 도구거든요. 네네.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차로 정했다가 차 사다가 네. 안 되겠다.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야, 이제 집 사야 되겠다 하다가 네. 부동산으로 오신 거구나. 그렇죠.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 네. 100시간 일하지 말고 네. 10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여전히 바쁘게 사시겠지만 네. 매장들도 이제 어쨌든 직원들도 많이 두시고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누가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주당 10시간만 일해도 돈 벌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는데 뭐가 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사업가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사업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네네. 제가 이제 쇼핑몰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8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네네. 근데 8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없이 제가 노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장사인 거고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템을 갖추면 사업이 되는 거다. 그럼 예. 그 시스템을 갖추고 못 갖추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목수예요. 목수에서 능력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잘 만드는 목수예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혼자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도면을 그리지 못하는 목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일머리는 다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는 거 머리는 다 있어요. 근데 저 혼자는 다 가능한데 이 손가락들 어찌 보면 밑에 직원들의 목수들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잘라달라 뭐 잘라달라 이런 거 간단한 것만 시킬 수 있지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목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한 것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사업에 가까운 목수가 되려면 네. 도면을 그리고 네. 결국에는 그 도면 속에서 디자인을 그리고 꾸미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네. 그걸 시스템을 잡아놓고 결국 내가 목수의 역할이 아니라 밑에 이제 목수 직원들이 잘 만들어서 융화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잡아주는 목수의 오너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네. 방 하나는 뭐 A가 맡고 그렇죠. B는 너가 맡고 예. 맡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검사 맡아 네. 라든지 네. 나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시키는 일 받아서 하는 네. 거는 결국에 이제 장사 네. 그리고 사업가가 아니라 이제 기술자. 네, 기술자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 네. 그럼 그걸 그리려고 네. 옛날에는 못 하셨으니까 네. 노력하신 게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노력하니까 이제 사실 그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네. 그리고 상대가 있을 때 직원들이 했을 때 이제 당장의 즉각적인 효과가 못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나보다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근데 네. 왜 나만큼 못해? 네. 라고 막 화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제가 그냥 해버렸죠. 그냥 그냥 내가 할게. 답답하니까 네. 그래버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될 업무가 8가지, 9가지가 되고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칠 거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보면 그 페달은 결국 자전거 넘어질 거고. 네. 자전거 8인승 자전거인데 예. 앞에서 나만 돌리고 나만 놀리고 있는 거. 와, 비유 정확합니다. 예.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꽃 구경하고 그렇죠. 그 8인승 자전거로 치면 저는 거기서 페달을 밟을 게 아니고 7명이 페달을 열심히 밟고 그 열심히 밟는 거에서 응원해주고 덥지 땀 닦아주고 사탕 입에 넣어주고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네.
제가 결국에 리더랍시고 앞에서 제 혼자 페달을 밟고 있고 뒤에서는 뭐 할까요? 일단 기다려 이러고 있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들 중에 2030 세대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아직 취업 못한 분도 있지만 네. 지금 취업했는데 이거 좀 힘들다. 나 뭐 창업하고 싶어, 가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들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가게 차려도 잘할 사람인가요? 이런 거 궁금해할 텐데 거꾸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요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또는 나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맞아. 장사나 해볼까?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쪽이에요. 광고 일을 10년 동안 전문으로 했는 회사원이에요. 네. 그럼 광고 잘하잖아요. 네. 그럼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광고 회사를 차려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회사를 어떻게 차려? 왜 못 차려? 얘기하면 야 광고 내가 마케팅만 잘한다고 이 회사를 차릴 수 있어? 뭐 노무 쪽이든 인사관리든 뭐 또는 경영이든 재무든 많은 것들을 관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그래 뭐 말 잘했네. 왜 장사는 이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해? 똑같은데 축소판일 뿐이야. 그렇죠. 장사 왜 알바 뽑아야 되죠. 그리고 직원 관리해야 되죠. 인사 관리해, 노무 인사 다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결국 마케팅 해야 되죠. 네. R&D 메뉴 개발해야 되죠. 또는 서비스 교육해야 되죠. 그러네. 모든 것들 세법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예,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사는 그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장사를 너무 얕보는 거야. 얕보는 거죠. 근데 사실 깊이가 조금 다르긴 해요. 네네. 회사 운영이랑은 좀 다르겠죠. 네. 다른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장사 결코 쉽지 않다. 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사팀에 담당자가 있고 네. 마케팅은 마케팅 담당자가 있겠지만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리더가 모든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식구들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그 길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했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카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네. 카페를 창업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름 분석을 많이 했어요. 상권 주변에 뭐 스타벅스도 없고 네네네. 또는 뭐 이제 다른 카페 전문점들도 좀 없고 네. 이렇길래 충분히 결국에는 여기는 틈새 시장이다. 될 것 같다라고 네. 오픈을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폐업을 했어요. 쫄딱 망했네. 네. 근데 나름 분석했고 결국에는 메뉴 개발이든 뭐든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뭐요? 건너편에 맥도날드의 카페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파는 거를 네, 그리고 커피숍이라고 생각 안 했구나. 네, 그걸 정말 경쟁력 있는 메뉴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맥도날드에서 네.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많이 테이크아웃도 하고 네네. 많이 사 먹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만큼 장사나 자영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예민한 것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손실을 본 거는 보증금하고 뭐 권리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시설비가 결국에는 3-4천만 원 그러니까요. 최소. 네. 그리고 거기에 집기들도 2-3천만 원. 그 친구는 6-7천만 원. 결국 대출 이제 회사 생활로 모아놓은 돈과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은 돈까지 모든 걸 다 6개월 만에 날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열심히 안 했겠느냐? 네. 충분히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예. 그래서 이 창업을 꿈꾸고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것들 중에 꼭 하나 이거는 꼭 챙기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내가 창업을 꿈꿨다 또는 매장을 오픈해야 되겠다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일단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경쟁 업체들이나 네. 그리고 주변 상권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매장의 매출이 얼마이냐 또는 월세는 얼마이겠느냐 재료비는 몇 프로일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가기만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반대로 네. 제가 어디 커피숍을 갔어요. 네. 근데 여기가 매출이 얼마일지 그리고 네. 매장의 원가가 얼마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창업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모르는데도 창업하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구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결국에는
제일 손실이 많은 데가 뭐냐면 네.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네. 인테리어 비용이 결국에는 손실이 연간 수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서 아 여기가 네. 지금 시간당 얼마 버는지 네. 그 알바생 월급은 얼마인지 네. 뭐 월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해도 힘들다. 그렇죠. 그래도 네. 힘든 게 자영업인데 맞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성공하시는 사업가이시니까 아, 주변에 이제 그래도 이제 장사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예, 맞죠. 그런 분들 보면 돈도 많고 네. 돈도 많이 쓰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자영업해서 돈 엄청 많이 버는구나. 돈을 엄청 쓰시니까. 네. 근데 실제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실상? 실상은 어때요? 진짜 그렇게 돈들을 많이 버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주변에서 누구라고 꼭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 네. 주변에 보면 사실 이제 자영업을 해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 친구들이 1년으로 따지면 연봉 1억 8천 그러네요.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거의 뭐 3억 연봉인 사람들이잖아요. 세후로 네네네. 깨면.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볼륨은 커졌고 수익이 늘어났어요. 근데 돈 그릇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만큼 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달에 1,500만 원을 벌면 네. 300만 원을 소비를 하고 500만 원 생활비를 하고 네. 나머지 1,000만 원들을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1,500 벌리니까 네. 1,500에 맞춰서 생활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는구나. 네, 소비가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 1,500만 원 우리가 회사원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늘 우리는 생명력이 결국에는 있다는 거죠. 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업을 어찌됐건 잘 끌고 갈 수 있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00만 원을 1,500만 원을 다 쓰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다음 달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맞아요. 예, 그럼 1,500만 원 또는 매출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줄어들면 네. 이 달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500만 원 벌었는데 네. 1,5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소비 한번 늘어나면 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달 첫 달이 결국에는 악순환이 돼버리면 네. 다음 달도 또 악순환이 돼요. 네.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보면 네.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네. 실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 높고 줄 서는 가게들도 대출, 대부업, 일수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번 내가 잘 나가는 네. 가게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리니까 네. 소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계속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일수도 써요. 동년이요. 정말 저도 놀랬어요. 아, 심지어 서울에 정말 유명한 줄 서는 식당 한 30년 잘 된 식당이에요. 네. 그 집도 일수를 쓴대요.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는 거랑 또 절대 다른 다르다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핵심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벌려버리니까 네. 목표를 잃으니까 소비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막 돈 쓰고 네. 남은 그러니까 술 사주고. 예, 돈을 결국에는 담을 수 있는 그릇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을 네. 키우고 그리고 돈을 지킬 수 있는 네. 지혜도 필요로 하고 맞아요. 진짜 돈을 그리고 안전하게 에셋 파킹 투자를 안전하게 자산을 옮겨 놓는 부동산의 투자가 필요로 하다. 예. 이게 사업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절대요. 그러니까 절대입니다. 이게 꼭 예. 자산을 또 갖춰 나가긴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예, 아마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뭔가 이 실전에서 네. 실제 지금 사업하는 분이니까 네. 오히려 더 예시도 아까 막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 뭔가 좀 저게 맞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직 예비 창업자 아니 네. 예비 사업가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네. 사실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있기까지 결과물만 보지 과정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나처럼 지금 뭐 나처럼 좋은 차 타고 싶다 또는 좋은 집 살고 싶다 뭐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나의 결과들을 놓고 갖고는 싶은데 맞아요. 제 지난 과정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네. 갖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 저 이거 예. 완전 공감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 10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난 13년 동안 정말 주 100시간씩 제 몸을 갈고 다크서클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 10시간 근무로 어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조금 얻을 수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20대, 30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 또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몸을 갈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저는 직원들한테 사실 많이 해요. 토끼와 거북이를 봤을 때 우리가 동화에서 어떤 사람이 될래? 거북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저보고. 근데 땡 틀렸어. 토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 다 의아해 합니다. 근데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거북이가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북이처럼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도착지까지 끊임없이 계속 뛰고 열심히 걸어야 되는 일보다는 토끼처럼 자 20대 30대 때 진짜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또는 내 사업체나 또는 모든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40대 50대 때는 토끼처럼 좀 휴식도 하고 좀 자도 된다. 좀 자고 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거북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토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갈아야 될 때는 갈아 넣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게끔 결국 부동산에 투자도 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겉만 보지 말고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었던 그 13년의 고생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는 건 없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정말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돈 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의 작가님 김승현 대표님 모시고 또 오늘 이런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조 칼국수는 아직 서울에 없나요? 네, 서울에 없는데 이제 지금 오픈을 하려고 지금 윤곽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밀키트는 있으니까. 맛있습니다. 홍보도 좋으시고.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